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제일 마지막 챕터인 함수의 최대 최소 정리와 사입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단원은 거의 다 배우셨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뭐다? 연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x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가까이 간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극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극한 어디에 그 극한 값이 한 곳에 멀어요. 자, 그런 걸 뭐라 불렀다? 수렴. 자, 그리고 팍 퍼져서 잘 모르는 걸 뭐라 불렀다? 발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근데 극한의 개념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이 참 어렵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서는, 자, 연속의 개념은 뭐냐면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보통 연속이라고 하는데, 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썼죠? 자, 첫 번째, 그렇죠? 그 A라는 시점은 FA, 자, A에서 정의돼야 되는데, 정의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거기 있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자, 뭐였다? 연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한 시점에 대해서 연속이었고요. 자,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을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우리가 연속이어야 되고, 자, 끝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x의 끝값에서 우리가 여기가 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닫힌 구간 A, B라고 한다면, 자, 왼쪽 끝에 있는 A의 함수값 FA하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범위가 여기서부터 A보다 크기 때문에 좌극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극한하고 그 FA하고 뭐다? 같으면 이 점에서 뭐다? 연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끝이니까, 자, 우리가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하고 거기는 FB가 같으면 뭐다? 끝점에서도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연속함수 성질이었는데요. 자, 연속함수 성질은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전부 다 뭐의 개념이었다? 자, 그렇죠. 극한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극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증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 달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성질하고 연속함수 성질은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뭐다 분리가 다 가능한데, 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gx분의 fx라고 한다면 분모는 항상 뭐다? 0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점에서는 뭐다? 우리가 연속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주로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가 지난 시간에 결론은 뭐였어요? 자, 상수함수하고 y는 x가 우리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합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함수, 그러니까 4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역시도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연속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론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설명해주기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지금 극한 개념이 어려워서 증명 대신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이제는 이 극한의 개념을 잠시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편하게 풀었다라고 보는 단원이 이 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 저거 당연한데 왜 저렇게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편하게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최대 최소 정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닫힌 구간, 자, 마이너스 2,1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왼쪽 끝값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 끝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연속인 함수 fx는 x제곱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몇 차 함수지요? 자, 2차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 중학교 때도 배우셨습니다.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의역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 최대값 또는 뭐다? 최소값만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런 구간이 없다라고 하면, 자, 무슨 값? x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다? 0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마이너스 2,1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2,1, 즉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쯤 있고 닫힌 구간이니까 끝점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은 요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닫혀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양 끝점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구나. 그때 배우셨던 게 뭐냐면 이때는 이 세 점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이 뭐다?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F-2하고 F0하고 F1을 우리가 비교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F-2는 4가 되고요. 자, F0은 0이 되고 F1은 1이 돼서 자, 이때 0은 최소값, 자, 4는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자, 정역이 제한이 될 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끝점이 우리가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양 끝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 점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린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열린 구간이란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2와 1이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끊기는데 그럼 여기서는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말 그대로 여기는 뭐다? 연속이 아니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자, 무슨 값만 가진다? 예, 최소값만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너무나 좀 당연한 것이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가 사실은 몇 차 함수 그래프가 되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자, 이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 함수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닫힌 구간으로 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에서도 우리가 연속이 되고 B에서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바로 A, B에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여기 함수값 중에 지역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성질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한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면 그럼 어디에서? 양 끝값 A와 B에서도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비교하면은 당연히 뭐다? 반드시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연속함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스스로 확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fx가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자, 반비례 그래프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거 아시죠? 자, 그럼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연속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저번에. 그렇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0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연속 구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닫힌 구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는 어디가 되냐면 x가 있냐면 여기고요. 2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사이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끊기는데 자, 닫힌 구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양 끝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끝값에서 뭘 가진다? 최대와 최소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자, 보세요. 어디에서? 1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2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이 F1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고 F2를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 이 값이 무슨 값이다? 네,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는 1일 때 우리가 최대값은 얼마다? 자,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x는 2일 때 최소값은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이용해서 봤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최대 최소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 볼까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구간은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뭐다?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2차함과 1차함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야겠죠? 그럼 4에서 1을 빼면 3이 나옵니다.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3이 바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1,3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표는 얼마다? 4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정의역이 어디서 어디 사이죠? 그죠? 정의역이 구간이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을 거고 2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간이다? 자, 닫힌 구간 맞나요? 네, 그럼 이때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 어디에서? 2에서 함수값. 그래서 우리가 구간의 양 끝점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해주시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f-1을 구하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자, 7이 나오는 문제고요. F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니까 3이 나왔죠? 자, F2를 구하시면 4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자,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다? 자, 7이죠? 자, 최소값은 얼마다? 자,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양끝점에서 함수값도 한번 살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 플러스 1분의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0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근선이 어떻게 되죠? 자, 는 0, 자, x는 뭐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정근선이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y절편을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우리가 분물선이 쌍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속 구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0에서 3 사이는 당연히 연속 구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무슨 구간? 자, 닫힌 구간 맞죠? 여기서 어디에서? 자, 0에서 어디 사이? 3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끝점에서 우리가 최대 치수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0가 우리가 최대가 되겠고 F3이 최소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0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4가 되겠고요. 자, 3을 넣어주시면 얼마가 된다? 자,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반드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가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 최소의 정의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연소함수 성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너무나 좀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겁니다. 자, 개념 열기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불꽃놀이 설계자는 폭죽이 터지는 높이를 계산하여 폭죽을 당연히 배열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불꽃놀이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낮은 데서 터져야지 멋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높이 올라가서 터지는 게 이렇게 팍 퍼지면서 멋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계를 하는데, 자, 지면에서 발사된 어떤 폭죽이 250m 높이에 터졌대요. 자, 근데 이 폭죽의 높이가 100m인 순간 있었는지 말하시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폭죽이 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지상에서부터 이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250m에서 터지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100m인 순간도 있었을 거고 50m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다? 말 그대로 연소함수 성질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0에서 250 사이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뭐다? 만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연결해서 근하고 관계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듯이 뒷부분도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3참수 그래프인데요. 자,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끝점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FA하고 FB가 달라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 K가 있대요. 자, 그럼 임의의 값 K니까 이건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상수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상수함수하고 만나느냐? 당연히 만나죠. 왜?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쫙 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한 우리가 직선이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당연히 이 끝점을 제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외해서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린 구간에서는 적어도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몇 차 함수라도, 자, 1차 함수라도 어떻게 돼? 1차 함수면 몇 개? 교점이 한 개겠죠? 2차 함수면 보통 몇 개 나오겠습니까? 2개. 이거는 3차 함수니까 몇 개다? 3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한다?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좀 당연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는 FA하고 FB 사이에 K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만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폭죽 문제도 250m에서 터졌는데 250m에서 터졌죠. 자, 근데 100m의 순간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250 사이에서 K 단위 있죠, 그죠? 언젠가 한번 뭐다 만나게 되겠어요. 이 폭죽은 쭉 형이면 몇 점에서 만난다?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슨 정리다? 사이값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요, 여기 있는 예. 보헤미아의 수학자 볼차노가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예, 우리는 뭐 증명까지는 상관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FA하고 FB가 뭐다? 서로 다를 때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FA와 FB 사이에 이미 K에 대해서 이 A미의 K란 말은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자, FC는 K. 자, FC는 K는 뭐냐면 결국엔 이거죠. Y는 FX에서 여기 X에다 뭘 대입한 거다? C를 대입한 거고요. Y는 K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무슨 함수다? 자, 상수함수 맞죠? 그러면 두 개의 뭐다? 사실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뭐다? 한 점 이상에서는 뭐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때는요, 열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열린 구간에서 아닐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열린 구간이면 끝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면 만약에 y는 k가 요점에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k가 fa하고 같거나 뭐다? fb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는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끊어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엔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하고 방정식의 차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하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였죠?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뭐하고 y는 0 뭡니까? 이게 x축이죠. 자, 바로 x축하고 연립한 것이 바로 방정식이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무슨 절편? 그죠? x절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y는 0이 무슨 축이다? x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y는 k라는 직선을 그냥 y는 0이라는 무슨 축으로 잡는다고 하면 x축으로 잡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교점이 뭐가 되냐면 무슨 절편? 그죠? x절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절편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지만 자, 뭐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시근의 개수는 결국엔 뭐다? 함수의 x절편 개수하고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함수 fx가 역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fa하고 fb가 부호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fa가 음수고 이 그림에서는 fb는 뭐죠? 양수죠, 그죠? 그러면은 음수 양수니까 반드시 중간에 뭘 통과할 수밖에 없다. 연속입니다. 그죠? 0인 부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fc가 0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다? 그러면 무슨 절편이에요? 자,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이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 절편이니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연속함수 성질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방정식이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이라는 몇 차 우리가 방정식이 있다. 우리가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자 적어도 하나 해를 가지는지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두셔야 되냐면 함수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복습을 잠시 했지만 y는 fx는 함수하고 우리가 fx는 0이라는 우리가 방정식이 있으면 두 개의 관계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는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되겠어요? 함수의 뭐다? x 절편하고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방정식이지만 해석은 뭐로 하겠다는 거냐면 함수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뭐라 둔다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함수로 해석할 거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뭐다? 열린 구간이라고 봤었는데 일단은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자, 사이값 정리는. 자, 닫힌 구간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fx는 자, 닫힌 구간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구간. 자, 어디에? 자, 우리가 마이너스 2,1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2,1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뭡니까? 당연히 연속입니다. 왜? 다항함수니까. 자, 다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실수범위에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1에서 뭐다? 연속이라고 우리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끝값에서 뭐다? 함수값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f-1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무슨 수다? 네,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f 우리가 1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 더하기 3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수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 마이너스 2에서는 음수를 가지고 1에서는 뭐다? 양수를 가지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뭐에 의해서? 그렇죠? 이므로 자, 뭐에 의해서? 자, 사이값 정리해서 자, 어디에서? 그죠? 따라서 FC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다? 음수고 여기는 뭐다? 양수죠. 그럼 당연히 중간에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C는 0인 C가 자, 어디에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열린 구간, 자, 처음에 주어진 열린 구간 뭐다? 마이너스 2,1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고, 자, 묻는 건 뭐로 물었죠? 그쵸?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 우리가 존재하냐 물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x절편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거잖아. 맞죠? 예,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따라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은 자, 어딘 구간? 그쵸? 열린 구간 어디에서? 마이너스 2,1에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자, 자, 실근 하나를 가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정식 문제지만 이제 뭐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함수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근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 뭐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x는 a제곱 더하기 2x-1이 0이네요. 자, 몇 차 방정식? 자, 이건 4차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0,1에서 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한번 보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문제이긴 한데 자, 우리가 뭐로 해석할 거다? 함수로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fx는 x는 a제곱 플러스 2x-1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4차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범위 상상보다 연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
우리가 0,1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서 우리가 연속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그죠? 우리가 끝값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0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0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없습니다. 자,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빼기 1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2가 되기 때문에 무슨 수다? 양수네. 자, 그럼 서로 무슨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 맞죠? 예, 그래서 따라서 자, 뭐에서 무슨 정리? 그렇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는 fx 같은 경우에는 뭐다? 예, 바로 같이 열린 구간 어디에서? 열린 구간 0,1에서 자, fc는 뭐다? 0인 우리가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c는 여기는 음수 여기는 뭐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c가 뭐다? 적어도 몇 개?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포인트죠. 맞아요. 그럼 결론은 뭐죠? 그죠? 우리가 방정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자 x는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역시 무슨 구간? 자, 열린 구간 어디에서? 0,1에서 자, 뭐가 되겠어요? 자, 적어도 몇 개? 그쵸? 한 개의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함수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방정식 문제긴 하지만 뭐로 함수 문제를 해서 사이값 정리로 푼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워오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한번 보아야 되냐면, 자,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별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참, 거짓 오랜만에 나오네요. 자,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죠? 우리가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들도 사실은 전부 다 뭐다?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거짓인가요? 아니죠. 자, 발레가 단 몇 개?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fa와 fb의 부호가 뭐다? 다를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양과 음의 부호가 바뀌는 제로point, 그러니까 0이라는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그러면 부호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닐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방정식을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1에 우리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라는 우리가 방정식이 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항상 뭐다?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간을 뭐로 볼 거냐면 여기로 볼 겁니다. 0,3이라는 우리가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다?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자, F0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0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여서 2가 나오거든요. 양수 맞나요? 자, F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3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구하시면 우리가 3을 구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오거든요. 8이 나와. 그러면 뭐다? 이것도 양수. 그러면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그럼 F0하고 F3은 뭐다? 서로 같은 부호 가지고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자, 이거 0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냥 우리가 대충 그려도 x절편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우리가 함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죠? 우리가 0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를 잡았는데 그 사이에 실근이 몇 개나 있다?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명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정말 참이라고 증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렵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수학영양 기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영양 기르기는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우리가 뭐다 위에 앞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한번 이용해서 설명해 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희순의 가족이 오전 9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부산에 도착하였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오전 9시에 부산을 출발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오후 3시에 서울로 도착했잖아요. 자, 이거 사실은 현실은 좀 안 맞잖아요. 왜냐면은 오전 9시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도착했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모두 변수 제외하고 계속 어떻게 휴게소가 안 들리고 계속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운전만 해가지고 딱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변수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수학적이죠. 자, 그럴 때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도중에 전날 같은 시각이 같은 곳을 지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었음을 사이값 정리 이용하여 설명해 보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속력에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시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도라고 그랬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렸나요? 못 그렸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여기가 서울이 있고요. 자, 여기가 뭐가 있다? 부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도로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여기 보면은 그죠? 자동차로 우리가 모두 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끝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동차의 위치가 변하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위치, 즉 뭐가 되냐면 똑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 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가 어떻다? 같을 때 우리가 그 순간 있었느냐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우리가 L이라고 잡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L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뭘 나타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위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부산으로 가는 길에서 맞나요? 자, 어디에서 떨어진 거리? 그래서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라기보다는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위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FT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 역시 어디로 오는데 자, 서울로 오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어디에서 떨어진 거리를 봐야 되냐면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를 한번 살펴볼까?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걸 뭐라 잡을 거냐면 GT라고 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울에서 떨어진 위치가 뭐하다? 같을 때가 우리가 서로 똑같은 지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다? 같은 시간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GT하고 FT하고 같은 구간이 도대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FT와 GT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연속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위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T는 당연히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두 함수 모두 다 자, 9시에서 자,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에 도착했잖아. 오후 3시는 얼마가 되냐면 15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위치. 자, F9는 얼마일까요? F9는 당연히 0입니다. 맞습니까? 왜? 출발 전이니까. 자, F15는 얼마일까요? F15는 자, 부산에 도착했죠. 그럼 이거 위치는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L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T 한번 보겠습니다. 자, GT. 자, G9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9시 당연히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부터 떨어져 위치를 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G15는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도착했으니까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떨어진 위치를 우리가 봤는데 그 차이가 얼마다? 없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HT라는 함수를 새로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그러면 FT에서 뭘 한번 빼보는 거다. 자, GT를 한번 빼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위치가 어떻다? 같은 게 우리가 만날 지점이잖아. 맞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그러면은 살펴볼게요. 그럼 FH9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9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9에서 15 사이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도 연속, 이것도 연속이니까 자, 빼서 만든 우리가 함수는 뭐가 된다? 역시 뭐다?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9에서 15 사이는 연속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9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H9는 F9에서 G9 뺀 거 맞아요. 그럼 F9는 얼마다? 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9는 얼마다? L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음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H15 한번 볼게요. 자, 도착했을 때, 그러면 두 함수의 차이. 그럼 얘는 F15에서 뭘 뺀다? G15를 빼는 거 맞죠? 자, 그럼 F15는 얼마가 된다? L이 되는 거고, G15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L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처음에 L이 무슨 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9시일 때 우리가 H의 위치를 보시면 음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5시일 때 위치를 보면 무슨 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음수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 양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뭐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FC가 0인 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된다? 예, 바로 FC가 0인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고 전날하고 똑같은 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명인 것 같아요. 자,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도 사실은 뭐다? 연소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소함수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단원 평가, 중단원 학습 점검과 대단원 학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